나의 무식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유식하고 유식하고 또 유식하자. 그리고 행동하자. 책을 읽자. 그리고 그것을 나누자. 그것이 정의, 공정 행동의 첫걸음이다. 한 꼭지 32 인문학을 만나다. 최효찬. 한 주에 한 권 문사철 독서법. 살아가면서 1년만 인문학에 빠져보라.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살아가면서 1년만 인문학에 빠져보라.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정리 1. 삶에 관하여 장조가 쓴 내가 사랑하는 삶. 내가 사랑하는 삶. 장조. 경서를 읽기에는 겨울이 좋다. 그 정신이 전이란 까닭이다. 경서를 읽기에는 겨울이 좋다. 그 정신이 전이란 까닭이다. 2. 시. 문사철. 문사철은 자기 수양, 시서화는 교양의 완성. 옛사람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이성을 닦는 자기 수양, 자기 수양의 학문으로 중시했고 시서화는 감성 중심, 자기 수양을 닦는 교양의 완성으로 보았다. 문사철, 자기 수양, 시서화, 교양의 완성. 옛사람은 문사철을 이성을 닦는 자기 수양의 학문으로 중시했고 시서화는 감성 중심의 자기 수양을 닦는 교양의 완성으로 보았다. 3. 독서에 관하여 책을 읽으면 초서를 해야 양식이 된다. 초서, 양식, 초서, 양식. 초서를 해야 양식이 된다. 초서를 해야 양식이 된다. 초서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주견에 따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옮기는 것이다. 4. 유식에 관하여 독서에 관하여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율곡이의 자격문 제5조로 독서에 관한 것이다. 율곡이의 자격문 제5조.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5. 진실로 문사철을 탐색한다면 1년이면 나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고 3년이면 완전히 독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최효찬.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의무다. 독서에 관하여 최효찬. 독서에 관해서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의무다. 최효찬. 진실로 문사철을 탐독한다면 1년이면 나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고 3년이면 완전히 독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최효찬. 6. 성근습원 논어. 성근습원 논어. 논어에 성근습원이라는 말이 있다. 선천적인 재능보다 후천적인 학습이 개인들 간의 차이를 생기게 한다는 말이다. 성근습원. 성근습원 논어. 선천적 재능보다 후천적 학습이 개인들 간의 차이를 생기게 한다는 말이다. 7. 관계에 관하여 구시대의 관계,
혈연, 학연, 지연. 구시대의 관계, 혈연, 학연, 지연. 세시대의 관계, 유연. 인간은 얽매이지 말고 유연해야만 한다. 인간은 얽매이지 말고 유연해야 한다. 공자가 말한 손자사무, 손자사무란 사귀에 었을 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새 유행의 벗을 말한다. 손자사무, 손자사무. 8. 고대 그리스 서구인들은 모든 감각 가운데 시각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평가했고 로고스라는 시각중심주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로고스, 이성, 시각중심주의. 고대 그리스 일의 서구인들은 모든 감각 가운데 시각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평가했고 로고스라는 시각중심주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시각중심주의 전통, 로고스, 고대 그리스 이래. 1. 삶에 관하여 내가 사랑하는 삶, 장조. 경서를 읽기에는 겨울이 좋다. 그 정신이 전이란 까닭이다. 역사서를 읽기에는 여름이 적당하다. 그 날이 길기 때문이다. 제자백가를 읽기에는 가을이 꼭 알맞다. 그 운치가 남다른 까닭이다. 문집을 읽자면 봄이 제격이다. 그 기운이 화창하기 때문이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화가로서 수소가 방면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었던 장조가 쓴 내가 사랑하는 삶,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글이다. 2. 유식에 관하여, 지식에 관하여. 문사철은 자기 수양, 시소하는 교양의 완성. 옛사람은 문사철을 이성을 닦는 자기 수양의 학문으로 중시했고 시소화는 감성 중심의 자기 수양을 닦는 교양의 완성으로 보았다. 문사철은 자기 수양, 시소화는 교양의 완성. 즉 문사철은 이성 중심 지식의 완성이고 시소화는 감성 중심 교양의 완성으로 삶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 또한 문사철을 전공 필수로 하고 시소화를 교양 필수로 했다. 그래서 벗을 만나면 먼저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교양을 나눈 후 비로소 전공으로 들어가 문학과 역사, 철학, 정치 등을 논했던 것이다. 문사철, 자기수양, 시소화, 교양의 완성. 옛사람은 문사철을 이성을 닦는 자기수양의 학문으로 중시했고 시소화는 감성 중심 자기수양을 닦는 교양의 완성으로 보았다. 즉 문사철은 이성 중심 지식의 완성이고 시소화는 감성 중심 교양의 완성으로 삼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 또한 문사철을 전공 필수로 하고 시소화를 교양 필수로 했다. 그래서 벗을 만나면 먼저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교양을 나눈 후 비로소 전공으로 들어가 문학과 역사, 철학, 정치를 논했던 것이다. 3. 독서에 관하여 책을 읽으면 초소를 해야 양식이 된다. 초소를 해야 양식이 된다. 책을 읽으면 초소를 해야 양식이 된다. 초소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주견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옮기는 것이다. 다사는 자신이 500권이나 방대한 저서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초소를 꼽기도 했다. 책을 읽으면 초소를 해야 양식이 된다. 초소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주견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옮기는 것이다. 다사는 자신이 500권이나 방대한 저서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초소를 꼽기도 했다. 4.
유식에 관하여 지혜에 관하여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일을 살피지 아니하고 오뚝이 앉아서 글만 읽는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학문을 하는 것이 된다. 이 문장은 율곡 이의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자경문 제5조로 독서에 대한 것이다. 최효천.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글을 읽는 까닭. 만약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뚝이 앉아서 글만 읽는다. 그것은 쓸모없는 학문을 하는 것이 된다. 이 문장은 율곡 이의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자경문 제5조, 자경문 제5조로 독서에 대한 것이다. 5. 유식에 관하여, 지식에 관하여. 독서는 취미가 아니다. 의무다. 최효찬. 진실로 문사처를 탐독한다면 1년이면 나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고 3년이면 완전히 독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1년이면 나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고 3년이면 완전히 독서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인문학 공부는 즐거움보다 의무로 해야만 한다. 인문학 공부는 즐거움보다 의무로 해야 한다. 나는 딱 1년만 문사처를 중심으로 인문학 공부에 빠질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최효천. 6. 평생 학습에 관하여, 교육에 관하여, 학습에 관하여 성근스본, 노노, 성근스본, 성근스본, 노노의 성근스본이라는 말이 있다. 성근습원, 선천적인 재능보다 후천적인 학습이 개인들 간의 차이를 생기게 한다는 말이다. 선천적인 재능보다 후천적인 학습이 개인들 간의 차이를 생기게 한다. 성근습원. 7. 관계에 관하여, 구시대의 관계, 혈연, 학연, 지연, 세시대의 관계, 유연. 인간은 얽매이지 말고 유연해야만 한다. 인간은 얽매이지 말고 유연해야 한다. 인간은 얽매이지 말고 유연해야 한다.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니라 유연해야 한다. 손자사무, 손자사무. 공자가 말한 손자사무란 사귀었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끼칠 새 유행의 벗을 말한다. 손자사무. 아첨하며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편벽. 앞에서 치켜 세우다 뒤에선 비방하는 사람, 선유. 말을 과장되게 하는 사람, 편령과 사귀면 곧 해가 된다. 편벽은 책임을 회피하는 편의주의자 해당되고, 선유는 대인관계만 좋은 사람, 편령은 말만 잘하는 아첨꾼을 의미한다. 보는 바와 같이 공자는 손자사무 중 하나로 말을 잘 꾸미거나 과장되게 하는 일을 꼽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공자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군자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자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군자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흔히 10분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형님, 동생 할 정도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공자는 이러한 선유형 인간을 해로운 보스로 본 것이다. 공자는 이러한 선유형 인간을 해로운 보스로 본 것이다. 최효천. 대인관계가 형님, 동생 할 정도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자는 이러한 선유형 인간을 해로운 보스로 본 것이다. 8. 고대 그리스 이래 서구인들은 모든 감각 가운데 시각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평가했고 로고스 이성이라는 시각 중심주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고대 그리스 이래 서구인들은 모든 감각 가운데 시각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평가했고 로고스라는 이 시각 중심주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시각 중심주의는 사람들에게 선한 눈이 아니라 악한 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악한 눈, 음욕의 눈을 만들어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시각 중심주의. 시각 중심주의는 선한 눈이 아니라 악한 눈을 만들어낸다. 시각 중심주의는 악한 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악한 눈은 음욕의 눈을 만들어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음욕의 눈은 폭력적인 성문화를 낳고 전쟁을 낳고 제국주의로 이어졌다. 최효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트로이 전쟁 역시 음욕의 눈이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시각, 로고스, 시각 중심주의 전통, 악한 눈, 음욕의 눈, 폭력적인 성문화, 전쟁, 제국주의. 정리 1. 삶에 관하여 장조가 쓴 내가 사랑하는 삶, 장조. 경서를 읽기에는 겨울이 좋다. 그 정신이 전이란 까닭이다. 경서를 읽기에는 겨울이 좋다. 그 정신이 전이란 까닭이다. 2. 시. 문사철은 자기 수양, 시서화는 교양의 완성. 옛사람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이성을 닦는 자기 수양의 학문으로 충시했고 시서화는 감성 중심 자기 수양을 닦는 교양의 완성으로 보았다. 문사철, 자기 수양, 시서화, 교양의 완성. 옛사람은 문사철을 이성을 닦는 자기 수양의 학문으로 중시했고 시서화는 감성 중심의 자기 수양을 닦는 교양의 완성으로 보았다. 3. 독서에 관하여 책을 읽으면 초서를 해야 양식이 된다. 초서, 양식. 초서를 해야 양식이 된다. 초서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주견에 따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옮기는 것이다. 4. 유식에 관하여 독서에 관하여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율곡이의 자격문 제5조로 독서에 관한 것이다. 율곡이의 자격문 제5조.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5. 진실로 문사철을 탐색한다면 1년이면 나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고 3년이면 완전히 독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최효천.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의무다. 독서에 관하여 최효천. 독서에 관해서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의무다. 최효천. 진실로
문사체를 탐독한다면 1년이면 나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고 3년이면 완전히 독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최효찬. 6. 성근습원 논어. 성근습원 논어. 논어에 성근습원이라는 말이 있다. 선천적인 재능보다 후천적인 학습이 개인들 간의 차이를 생기게 한다는 말이다. 성근습원. 성근습원 논어. 선천적 재능보다 후천적 학습이 개인들 간의 차이를 생기게 한다는 말이다. 7. 관계에 관하여 구시대의 관계. 혈연, 학연, 지연. 구시대의 관계. 혈연, 학연, 지연. 세시대의 관계. 유연. 인간은 얽매이지 말고 유연해야만 한다. 인간은 얽매이지 말고 유연해야 한다. 공자가 말한 손자사무. 손자사무란 사귀에 었을 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새 유행의 벗을 말한다. 손자사무. 손자사무. 8. 고대 그리스 서구인들은 모든 감각 가운데 시각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평가했고 로고스라는 시각중심주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로고스, 이성, 시각중심주의. 고대 그리스 일의 서구인들은 모든 감각 가운데 시각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평가했고 로고스라는 시각중심주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시각중심주의 전통, 로고스. 고대 그리스 일에